고등국어 정리노트 36쪽일 거예요. 36쪽. 거기 보시면 고전소설 사시남전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시남전기는 김만중이라는 그 조선시대의 4대부가 쓴 작품이에요. 한글 소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유배지의 처지에 유배에 가 있는 처지에서 쓴 소설이거든요. 근데 쓴 이유가 있었어요. 자,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일단은 최초의 한글 소설이고요. 여기 옆에 쓸게요. 최초는 아니죠. 그지? 한글 소설이고, 그 다음에 가정소설이에요. 이 가정소설은 최초의 가정소설이에요. 자, 가정소설인데, 이 가정소설이라면 가정 내의, 그지? 가정 내의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토리인데, 대체적으로 처첩간의 갈등을 주된 모티브로 해요. 주된 소재로 해요. 처첩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처가 있으면, 그쵸? 그 내연, 그 첩이 있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는 축척제도라는 게 있어서 양반들이 첩을 들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법이었어요. 일부 다처제의 사회였던 거죠.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그런 시대의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주된 인물들이 이제 유연수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자, 직책은 한림이에요. 그래서 유한림, 유연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본처가 사씨예요. 사씨. 그리고 여기 이름이 뭐가 나오냐면 사씨고, 그 다음에 사정옥이라고 나와요. 사정옥. 원래 이름은. 그리고 현모양처의 전형이에요. 현모양처 알죠? 남편 내조 잘하고, 현명한 부인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똑똑한,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조선시대 양반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급제를 금방 해서 지배계층이죠. 그죠? 일반적인 조선시대의 어떤 지배계층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사씨랑 유연수랑 어떻게 보면 선남 선녀인 거죠. 그죠? 남편도 똑똑하고 아내는 또 남편 내조 잘하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씨가 아들을 못 낳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가 생기지 않아요. 결혼 10년이 돼서. 그래서 이 사씨가 먼저 유연수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첩을 들이자. 해서 첩을 들여온 게 누구였냐면 교채란이라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첩이고요. 그 문제는 뭐냐면 악녀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얘가 계략을 꾸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씨가요 아들을 낳아요. 교씨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장주예요. 장주. 그래서 얘가 먼저 아들을 낳아서 이제 자기 첩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뒤늦게 이 사씨가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나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 이나는 특출나. 자기 아들보다 특출나고 적자잖아. 이 가문의 대를 사씨의 아들인 이나가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교씨는 자기 위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교씨는 사씨를 몰아내려고 하고 결국은 사씨를 몰아내고 유연수까지 몰아내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교씨가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사실은 이거가 조선시대의 어떤 조정, 그 나조 임금을 비롯한 그 후국 이런 것들을 좀 빗대어 이야기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김만중이 양반 4대부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연수는 사실은 숙종에 대비됩니다. 숙종 알죠? 숙종 하면 누구예요? 조선시대. 그죠? 장희빈. 그죠? 숙종이고. 그럼 사씨는 뭐냐면 누구랑 대비되는 인물이면 인현왕후라는 사람과 대비돼요. 굉장히 조선시대의 현명한 왕후로 잘 알려져 있고요. 폐비를 당했습니다. 폐비를 당했다가 복귀되고요. 그러는 사이에 건강이 악화되면서 죽은 여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장희빈 잘 알죠? 그죠? 얘는 교씨는 장희빈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글 소설을 쓴 이유도 있는 거예요. 여론 형성이죠. 한글 소설은 주로 누가 읽어요? 백성들이 읽거든요. 그죠? 이 소설을 발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숙종으로한테 그 장희빈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을 형성하게끔. 그지? 장희빈이 그렇게 못됐대. 여기에 나오는 교채란이 그렇게 장희빈 같다며? 막 이런 식의 여론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소설이 유행하고 나서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죽었어요. 그죠? 어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풍간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잠깐만 여기 보시면 쓸 데가 없으니까 여기 위에다 쓸게요. 그래서 이 소설이 풍간소설입니다. 그러니까 풍간소설은 뭐냐면요. 넌지시 잘못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넌지시 말해서 잘못을 깨우치려는 목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만중은 숙종으로 하여금 숙종에게 인현왕후를 폐비시킨 잘못을 비판하고 싶었던 거죠. 풍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소설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풍자하고 숙종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소설을 쓴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소설이 유행되고 장희빈이 이제 사약받으면서 인원가 복귀를 하죠. 복귀를 합니다. 자, 그럼 저쪽으로 본격적으로 내용을 볼게요. 자, 중국 명나라. 자, 명나라를 배경으로 한 건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면 이건 100% 왕에 대한 비판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일부러 중국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삼았다는 거. 재상의 아들 유희는 아들 연수를 느껴왔습니다. 연수가 주인공 남자죠. 자, 15세의 과거급제에서요 한림 편수가 됩니다. 아주 재주가 뛰어난 인물이죠. 이제 총명한 인물이에요. 그죠? 얘가 밑줄하고 한림 편수란 직책이에요. 한림 편수는 그래서 굉장히 총명한 인물이다. 자, 유연수는 덕선과 미모를 겸비한 사정옥과 아이가 사씨죠. 사씨와 혼인을 하지만 9년이 넘도록 자녀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교체란이라는 첩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교체란이라는 첩을 들이게 된 이유는 먼저 사씨가 건의를 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상을 알 수 있냐면 첩을 들여서라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했던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을 알 수 있다. 무조건 가문은 아들이 이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교씨는 아들 장주를 낳았습니다. 그죠? 근데 굉장히 평범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사씨도 혼인을 하고 나서 10년 만에 아들 이나를 낳게 되죠. 근데 이 아들 이나는 사씨의 아들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간악하고 시기심이 많은 교씨는 아들 장주를 죽이면서까지 사씨를 모함해 사씨가 아들을 죽였다 이러면서 결국은 사씨는 폐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씨는 문책 동청이라는 말은 내연남이에요. 대리고거든요. 되게 잘생긴 내연남이고요. 유연수를 조정해서 모함해서 유배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유연수가 이것이 모두게 교씨의 흉기였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교씨를 처벌하고 사씨도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얘기고요. 사씨 남정기라는 것은 사씨라는 여자가 남쪽으로 쫓겨난 이야기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사부인이 자 우리는 이 소설의 초반 부분만 봅니다. 자, 교씨에게 말했어요. 낭자가 재주가 많다는 것을 내가 본 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한 그처럼 음률에까지 자 얘가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교씨가 검은고 연주를 했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나오게 된 배경이 그닥 좋은 배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씨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충고해 주는 거예요. 음률에까지 정통하리라고. 쉽게 말하면 검은고 연주를 잘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 음률에 정통하리다. 이거는 결국 검은고 연주하는 거. 검은고 연주를 잘하더라. 칭찬하는 겁니다. 자, 지난번 검은고 소리는 좋게 채문이와 독보적 채문이라는 사람은 인물의 이름이죠. 검은고 연주를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 이름이에요. 독보적 명성, 그 사람만큼 잘하더라. 비견할 만한 것이었어. 비교할 만큼 잘하더라. 라고 해서 지금 첫 번째로 칭찬했어요. 너 검은고 연주 되게 잘하더라. 검은고 연주에 대해서 오타나치 검은고 써주세요. 왜 그런 거냐면 지금 뒤에 너가 조심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거든. 그래서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다. 그 사씨의 성격 자체가 여기 빈칸돼 있어요. 굉장히 곱고 착한 성품이다 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까지 잘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자, 본격적으로 볼게요. 부인께서 가르쳐만 주신다면 천첩에게는 저에게는 정말 다 천한 저에게는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낭자가 타신 것은 당나라 때의 예상 우위곡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충고가 들어갑니다. 야, 네가 연주한 건 예상 우위곡이라는 거였어. 그 곡조가 세상의 숭상을 받고 있기는 하거든.
근데 그 시대를 논하면 명왕의 중국의 명나라 고사 이야기 나오는 거죠. 호왕과 부귀가 그게 답이에요.